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인도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거는 그 이제까지 인도의 역사를 쭉 이제까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건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처음에 우리 세계 4대 문명, 4대 문명 할 때, 자, 인더스 문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하라파, 모헨조다로 도시문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인더스강 유역에 여기 있는 인더스강 보이죠? 요거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아리아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자 여기 있는 겐지스강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배운 바 있고, 이때 이제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살기가 좀 빡세지니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불교를 만들고요. 자, 불교에서 자비와 평등 강조하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였습니다. 자, 이건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자,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상좌부 불교,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가 메인이었고, 요게 이제 동남아시아로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 맞습니까? 중생의 구제를 좀 더 목적으로 두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로 쭉쭉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다라 미술도 얘기했고요. 우리 불상. 자, 이러다가 이제 힌두교가 인도를 이제 메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가 쭉쭉 퍼지게 되면서 이제 굽타 왕조 때 힌두교가 엄청나게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불교는 쇠퇴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의 개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힌두교 얘기할 때 요가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약간의 카스트제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던 게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쭉쭉 일어나게 되죠. 자, 델리 술탄 시대를 맞이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이제 섞인 시대가 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무굴 제국 시기. 무굴 제국 시기를 보면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시기, 무굴 제국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바르드제 아우랑제브 왕제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지금은 무굴 제국 시기였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기로 이제 인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침략해 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교과서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 몇 쪽입니까? 162쪽. 자, 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 맞서다. 그 전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161쪽에 보시면 자,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영국의 이집트 장악 요거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도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너무 멀죠. 너무 먼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개통이 되니까 바닷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워졌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에즈 운하는 자, 지중해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인공수로이다. 그래서 거리가 3분의 1이나 짧아졌다. 자, 많은 이집트인들이 운하 건설에 동원돼서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고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았고 이집트 정부는 운하 건설을 위해 빌린 막대한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자, 운하에서 주식을 영국과 프랑스에 팔아야 했고, 자,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빌미로 군대를 동원해 이집트의 통치권을 뺏었고, 자, 그 이집트는 1922년에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수에즈 운하는 독립하였으나 수에즈 운하는 1956년에 이집트의 대통령이 9개월 조치를 내릴 때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훨씬 더 오랫동안 이집트는 놔줘도 수에즈 운하는 놔줄 수 없다는 얘기겠지. 자, 수에즈 운하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운하로 사용되고 있고 하루에 100여 척의 선박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이만큼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에즈 운하죠. 자, 시험은 안 나오지만 참고로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 그럼 인도 가겠습니다. 인도. 음. 자,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인도 침략, 꽈세포의 양제. 18세기, 그러니까 이제 무굴 제국 시기란 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금 전에 그 내용을 했던 거고, 자, 무굴 제국이 세다면 제국주의 침략을 안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 쇠퇴하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인도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동인도 회사, 식민 지배의 그 천병을 역할을 했던 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맡고요. 그다음 경제도 하고 군대도 있고 이제 올라운드 역할을 했던 동인도 회사 알아두시고, 자, 앞서 이어서 인도에 진출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했다.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죠. 당연히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우는데, 자, 음, 자, 영국이 매수한 장군의 배신으로 결국 영국이 프랑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에는 영국이 인도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결국 또 영국입니다. 또 영국. 그놈의 영국. 그놈의 영국. 그놈의 영국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영국이 인도에 관심을 가졌을까? 보시면, 어, 여러분들 산업혁명 할 때 영국이 뭘로 유명했습니까? 이제 면직물로 유명했죠. 근데 이제 면직물이 이제 누가 유명했냐면 또 인도가 유명했다는 거지. 인도가. 보시면 인도가 유럽으로 수출한 면적물 보시면 꽤나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의 면적물이 굉장히 잘 나갔죠. 어. 그래서 인도의 면적물은 19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인 거지. 그러면 상품의 퀄리티나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부셔버리겠다. 먹어버리겠다. 이 조폭 같은 마인드죠.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먹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은 인도인에게 아편, 이제 중국 혁명할 때 나올 거죠. 아편과 연화 재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골로 통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영국산 면역물을 다시 어디에 수출합니까? 인도에 수출합니다. 상품 판매처. 자, 이러다 보니까 인도의 면역물은 몰락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있죠.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죠. 대신 영국권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영국에서 값싼 면역물이 대량 생산되자 수요 과절 인도 면역물은 몰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자, 또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대립.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굴 제국 자체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나라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내용도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종교적 대립,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가장 치사한 거죠. 그 다음 나아가 인도인에게 그리스도교로 개종까지 강요합니다. 자, 이런 지배 방식, 빡센 지배 방식, 영국 때문에 다 그지된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대립 부추기죠. 굉장히 치사하죠. 자, 인도인의 불만은 세포이의 항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 두 개, 뭐랑 뭡니까? 이제 여기는 플라이스 전투하고 여기는 세포의 항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항쟁은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됐지만 내부 분열과 영국군의 반격 때문에 실패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영국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인도의 직접 지배입니다. 이제 결국 무굴 제국은 없어지고요. 영국 국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영국이 명령하는 인도 제국. 오케이. 자, 그럼 왜 세포 항쟁을 일으켰을까? 보시면, 자, 세포 항쟁은 영국의 침략과 수탈에 대한 인도인 애플만 맞는데, 자, 인도 면직물 몰락했죠? 그럼 돈이 없죠? 실업 발생했죠? 돈이 없죠? 그러면 궁핍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배고프면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인도 회사의 용병인 세포이, 인도인 용병입니다. 자, 근데 얘네 용병이란 건 군인들이란 얘기잖아. 그럼 탄약이 있겠죠? 탄약 주머니에 자, 돼지 기름하고 소기름이 칠해져 있던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은 돼지고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힌두 사람들은 제 소고기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어떻게든 안 먹죠. 근데 칠해져 있으면, 자, 탄약 주머니를 입으로 뜯어야 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완전 종교적 모욕이지. 자, 이렇게 영국이 인도를 수탈하고 인도의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자 세포이들의 항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결국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했지만 결국 진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3쪽. 자,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인도 국민회의와 반영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침략이 강화되니까 자, 서양 문물을 경험한 인도 지식인과 학생 종교 지도자들은 인도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에 지배할 걸 주장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제 반영운동이 막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약간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꼬셔야겠다. 이제 꼬셔야겠다. 잠깐만요. 커피 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꼬셔야겠다로, 자,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영국은 인도를 회유하기 위해서, 회유가 뭡니까? 꼬시는 거죠. 위에 중상류층 인도인을 중심으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단어, 인도 국민회의. 자, 그래서 이 창립총회 모습을 보시면, 초기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식 교육을 받은 상인, 지주, 지식인. 그러니까 영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이겠지. 그래서 영국의 통치에 협조적이었다. 보시면 협조적이었다. 자, 초기 인도 국민은 똑같이 인도 지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타협적인 자세. 그래서 키워드 보시면, 자, 이 뉘앙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초기에는, 자, 지배를 인정한다. 자, 권익을 타협적인 자세다. 그쵸? 그래서 회유 당한 거죠. 네,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음. 자, 그런데 점차 영국 식민지에 대한 지배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 인도 국민은 인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점차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자, 1905년 영국은 반영운동이 활발한 벵골 지역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자,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자, 보시면, 자, 요 종교에 따라 동서로 나누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벵골 분할령. 그 이유 뭐냐면 너무 반영 운동이 활발하니까, 자, 벵골 지역은 힌두교도가 많은 서벵골,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로 나눈 거지. 이렇게 서와 동으로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이렇게. 왜 종교 갈등을 이용해? 또 종교 갈등, 또 분열이에요. 또 이간질이야. 자, 민족 운동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속셈. 일제 시대 때 1920년대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빡친 거야. 이거 너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협조적이던 인도 국민회는, 자, 네 가지 강령을 제시하면서 반영 운동에 앞장섭니다. 영국 상품 배척, 특히 영국의 면직물 엄청 배척했겠죠. 왜? 그것 때문에 이제 인도가 못 살게 된 거니까. 그다음 스와라지 자치, 스와데시 국산품회용, 국민교육 실시, 이 4대 강령을 주장하면서 반영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여기 있는 벵골 분할령이죠. 자, 이 운동은 계층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규모 민족 운동이다. 자, 이와 같이 인도인의 저항이 계속되자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결국 취소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본 거죠. 자, 그래서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하였다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도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